하나 혼자서 거의 다 해먹는다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다른 기업 있습니까? 현재? 그거를 할 만한.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되는 거지 누가 독점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그룹주 관련된 조선 방산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 계속해서 공부방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오션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종목에 여전히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건지 왜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거품이 쫙 빠졌죠. 다이어트가 많이 싹 빠졌죠. 됐죠. 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밸류,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수주되는 것도 많고 거기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주도 잔고도 늘어나는데 또 좋은 수주들이 더 미국을 통해서 MRO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리조선서 인수를 통해서 미국 군함 새로운 사업에까지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사지 말고 나누어서요. 3회에서 한 5회 정도 분할 매수만 한다면 아주 좋은 가격의 평당 가격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오션 나중에는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주가가 우상향 곡선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거의 60년 동안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만든다 이 원칙을 좀 지켰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동맹국들에게도 조건부로 좀 문을 열어주려고 해요. 왜 이렇게 문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조선업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숙련공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수주도 없고 일감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그때 특히나 많이 떠나면서 그 다음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숙련공공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죠. 거기다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조선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 산업에 있어서는 도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가 그런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비스업이랑 하이테크 산업에는 인재도 몰리면서 좋은 상황이지만 일반 제조업에 있어서는 숙련공이 없어진, 그러니까 연차로 따져도 굉장히 젊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떻게 숙련공이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케이스죠. 그래서 자동차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더 좀 발전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조선업 쪽에서는 특히 그런 게 심하게 불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만 들어서는 일단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조선사에는 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 같은 국내 조선사가 실제로 미 군함을 좀 수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면 캐나다 잠수함 수주 때도 우리가 막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패하다 보니까 주가 쭉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은 우리나라 잠수함 좋잖아요. 잘 만들고 좋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인 그 관계 때문에 나토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컸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이건 미국에서 군함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MRO라고 하잖아요. 선박 수리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뿐이 아니고 유지보수도 미국에서 맡기려고 그러고 몇 번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한국에서 잘 고쳤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를 자기네들은 한 30가지를 생각하고 이 고장난 거 그렇게 맡겼는데 60가지가 넘게 고치면서 그 또 납기일도 그렇게 굉장히 늦지 않게 아주 납기일을 준수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은 세계 어디를 가도 현재 중국 빼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좀 있지만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자본력이 지금 일본 조선업도 많이 좀 불황을 겪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조선업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LNG 선 같은 거 그런 선박을 수주하면서 계속 자본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중국에 가서 적대국인데 미국하고는 중국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쳐줘. 아니면 새로 만들어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절대 안 그러죠. 네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나 남은 곳이 바로 기술력도 좋고 납기도 빠르고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서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있는 오스탈 USA
USA도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인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M&A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사 기간이 보통 이런 좀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 짧게는 뭐 1, 2개월에도 하지만 실사 기간입니다. 가격 딜 네고시에이션이 잘 되고 그러면 또 충분히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화오션한테는 굉장히 수주 가능성이 군함에서부터 군용 유조선 뭐 여러 가지 선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이랑 HD 현대가 유력한 후보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두 기업의 전략은 좀 다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조선소를 직접 확보하는 쪽,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필리조선소 인수, 오스탈 USA 인수 추진 뭐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를 인수하진 않았지만 현재 업체와 손을 잡는 방식으로 좀 접촉면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전략이 좀 더 유효할까요? 조선소를 직접 인수한 쪽, 아니면 이런 현재 업체들이랑 손을 잡는 HD 현대, 어떤 전략이 더 유효할까요? 가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 가장 유효한 것은 하나오션처럼 현지 직접 직접 인수했고, 그럼 미국 내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미국 군함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군함에 대해서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쵸? 오래된 법이 있는데 미국 안에서 건조한 군함만을 그게 60년이나 됐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꽤 있어요. 미국 내에는 희한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군함도 그런 것처럼 엘리베이터도 그런 것도 있고 특이한 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듣도 못한 이상한 법 때문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미국에 이 조선소가 있으니까 그걸 인수해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오스칼 조선소를 또 하나를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고, 굉장히 더 이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1순위를 보면 진짜 하나오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는 2순위로. 그러니까 2순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HD 현대가 1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의 군함 사업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 생산 거점이 있는.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오션이다. 그래서 허들이 이렇게 보면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이렇게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오션은 한두 개만 넘으면 그게 다 극복이 되면서 수주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이제 현재는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그래도 유력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하다 뿐이 아니고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주한다는 게 확실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확실하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렇게 수주한다고 그래서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량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 2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2척을 했을 때 이게 돈이 많이 남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런 군함 같은 경우엔 처음에 몇 척 만드는 거는 돈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걸 계속해서 만들었을 때 뭐 열 몇 척 이렇게 좀 수량이 확 늘어났을 때 그 계속 생산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번에서부터 계속 마진을 남겨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쉽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 2척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좀 그 멀리 보면서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멀리 보면서 하나오션이 오스칼도 인수 전에 뛰어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왜 그러냐면 그걸 할 조선소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든 거고, 그거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의 방산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단독으로 시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K9이 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잡은 건데, 이게 실제 본 계약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엔 K9 자주포가 수주를 했다고 봐도 그게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지 미국의 BAE 시스템 이런 강자들을 제치고 미 육군 차세대의 자주포를 수주한 거잖아요. 시제품을 공급업체로 단독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숫자로 따지면 최대 10조 원대 후속의 양산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거고, 초기 시제품 공급의 계약의 약 18개, 18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 3,7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시작으로 해서 4년간 테스트를 한 후에 향후 미 육군 견인포 교체 사업으로 진입 시 약 500문입니다. 500문이라 그러면 거의 10조 원 규모의 본 양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가 잘 팔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거기다 미국이라 그러면 미국 거의 전 세계에서 군수 산업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시장으로 납품을 한다는 게 진짜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K9 미국뿐이 아니고
나토 동맹으로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수입을 해갔지만 맞아요. 더 많은 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마케팅적으로도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K9을 더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수출을 성공하게 된다면 이게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토 국가, 뭐 중동 더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좀 우리의 입지를 공공연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에어로스페이스의 K9 미국 진출은 단순한 단기 실적 추가를 넘어서 K방산을 신흥 가성비 무기 공급국에서 이제 세계 표준,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군수산업에서 1등인 미국으로 수출할 만큼 세계 표준의 무기 공급 국가로 평판을 아주 바꿔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의 이 KAI 인수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그룹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KAI 지분 15.89%까지 단숨에 끌어올리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하나가 KAI를 이름이 좀 꼬이네요. 품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네. 군수산업에서 로키드 마틴처럼 육해공 우주까지 다 넓게 가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공군이지 않습니까? 네. 카이는 우주 항공 공군력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한화의 이 항공기 엔진 그리고 항공전자 레이더 그리고 함정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 KAI가 완제기 이런 체계가 딱 결합이 되면 거의 진짜 작은 로키드 마틴급으로 한화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엔 글로벌 탑티어의 진짜 종합 방산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그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KAI를 인수한 주주 지분을 넓히면서 나중엔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보면서 계속 주식을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 보니까 독점 체제에 대한 그런 노이즈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KAI 노조에서도 몸집만 키운다고 뭐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뭐 무리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까요? 왜 그러냐, 그럼 현재 한화가 약 2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매수를 네. 했거든요. 그렇겠지만 그 시중 주주들의 주식을 산 것 뿐이고 여전히 아직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 지분은 약 26.4%입니다. 그거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공식 매각 방침이나 협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화에서는 현물 켜고 있는 거다. 정부에서 해줘야지 되는 거지. 이게 니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보통주를 시장에서 사들였는데 그리고 나서 니네가 또 돈이 있느냐, 한마디로 해서 26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네. 자금력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M&A 할 때 항상 그렇거든요. 승자의 저주라고도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M&A 이게 가장 크게 성공한 건 SK 하이닉스죠. 그렇죠? 하이닉스였는데 SK가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맞아요. 했거든요. 지금 이건 말도 못할 정도로 키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봤을 땐 정말 승자의 저주라는 그 기간이 별로 없었죠. 그냥 힘들었던 기간이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KAI 같은 경우엔 인수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니네가 어떻게 자금력이 있느냐,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계속 운전도 하면서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거겠죠. 만약에 돈이 없어지면 이게 하나그룹 나쁘게 본다면, 승자의 저주에 걸린다면 이 하나그룹 전체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이 하나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염려를 깨질 정도로, 완전히 깨질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그룹의 여러 그룹들이 계속 매출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수출도 늘어나고 계속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 이 반도체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난 점프업을 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다 다른 품목에서도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물품을 거의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다 소비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서는 계속 한화에서도, 하나그룹에서도 자기네 캐시플로우를 계속 보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버는 것도 있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조금 더 진짜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이렇게 KAI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계속 좀 독점 관련된 이야기도 노이즈처럼 들려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혼자서 거의 다 해먹는다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않을까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다른 기업 있습니까? 현재? 그거를 할 만한.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되는 거지. 누가 독점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한화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무리수도 많이 두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같이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방산에서도 그렇고 같이 키웠을 때 우리나라의 방산뿐이 아니고 그다음에 해외로 수출하고 이렇게 이 군수산업을 통해서 키우면서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진짜로 경쟁자가 있다면 더 경쟁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자체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KAI를 어떻게 보면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니까 네. 이걸 국가 소유라고는 하지만 이걸 민간 소유로 바꾸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이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국가 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사유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좀 더 좋은 장점이 더 많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처리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좋은 현상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박정원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공부방에서 언급하신 하나오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 구남 수주 기대감에 이 그룹사와의 이런 시너지까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기대가 아니라 이제 실제 수주로도 좀 이어질지 그리고 주가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지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빅캐나다 수주 실패하기 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탈락함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품이 쫙 빠졌기 때문에 다이어트 된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살이 깎이는 그렇죠. 너무 엄청난 아프거든요. 살 빼려다가 어떻게 보면 건강까지 맞아요. 충난 케이스가 네. 됐는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보기엔 지금서부터 이제 조금 추가 매수하기에도 괜찮습니다. 평단을 오히려 좀 더 낮춰서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지금 이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게 보이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거. 근데 제가 강조드렸던 건 이 거품이 싹 빠지면서 새로 진입한 분들은 정말 아주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 매수해 놓으셔서 조금 고가에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거품이 빠졌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매출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늘어나고 수주 잔고 늘어나고 필리조선서 인수해서 그다음에 미국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또 MRO 사업도 네.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것만 해도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보일 겁니다. 숫자로 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분할해서 물타기를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조금 3, 4등분만 해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전에 매수해 놓은 분은 어느 정도 있다. 이게 한 3, 40% 뭐 50% 정도 네. 있다. 내 계좌에서 하나오션이 그 정도 있을 때는 한 30% 정도 조금 더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3등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가 근처에서 지금 근처에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서 그 다음엔 한 번은 이제 가장 보루로 남겨두는 거죠. 가장 최저가가 됐을 때 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무리 없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한 4번만으로 딱 나누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먼저는 그래도 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1억 원어치를 사고 싶다 그랬을 때는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선 먼저 4등분을 해서 그렇죠.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한두 달 안에 좀 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좀 더 빠졌다. 근데 그거보다 좀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0% 이상 빠졌다 싶을 때 그때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좀 더 계속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누잖아요. 정말 이 평단가라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이때 이렇게 나눠서 산 게 분할 매수한 게 얼마나 잘한 건지는 정말 나중에 한참 후에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이 가격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진짜 분할 매수의 힘이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거기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잠수함은 탈락했지만 네. 나머지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숫자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사업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계속 매출업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현재 이제 반기 보고서도 좀 네. 있으면 나오고 그걸 보시면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 올해 작년 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반기 보고서 보고 그다음에 지난 분기 보고서 어떻게 늘었는지 매출액 늘었고 이익률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번 반기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더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반기 보고서 나오고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삼성전자도 그러고 하이닉스도 그러고 엄청난 그 실적이 나왔는데도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빠졌을 때 더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투자 성향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박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를 한 걸 듣자면 단기 좀 트레이딩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 더 어울리는 종목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 그러냐? 제가 이런 방산주를 아주 오래전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하나오션 조선주잖아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 현대 로템도 그랬고 그냥 LIG 넥스원도 그렇고 수주 잔고가 네. 한참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조금 올랐는데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가능한 주식이 바로 하나오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그룹주 조선 방산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